주목할 만한 부분이 한국도 요새는 관광지로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강남 스타일, BTS, 요즘에는 캐대언. 숙박 산업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고 성장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누적 게스트 20억 명. 근데 왜 주가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Welcome back to the show, fellow Wall Street wannabes in Korea. 안녕하세요. 미공개 강의 호스트 김지윤입니다. 미국인들의 투자 흐름도 알아보고 영어 실력까지 향상시키는 하이브리드 강의. 오늘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주제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여행입니다. 오늘 여행과 관련된 투자 인사이트 함께 나눠주실 백창규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여행보다 설레는 주식 투자를 오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창규 팀장입니다. 아, 그거 쉽지 않은데 오늘 무려 50개국을 여행을 하고 75만 구독자를 와. 가지고 계신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조회수를 보장하고 본인의 옥탑방에서 영상을 찍어도 60만 뷰가 나온다는 분이에요. 옥탑방 좀 확 와닿는 것 같은데요. 75만 여행 유튜버 최코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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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LA도 다녀오셨고 맞아요. 2년 전인가요? 미국에서 좀 약간 한 달 살이? 뭐 이런 것도 하셨던 거 맞아요. 기억하는데. 캠핑카 타고 그때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랑 해서 오. 서부 쪽으로 네네. 돌고 왔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곳들 다녀오셨는데 네. 어떠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크잖아요. 저는 이제 캠핑카를 타고 이제 한 달 동안 그랜드 캐년이나 이런 데를 좀 보고 왔는데 자연 경관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막 그런 설산과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 미국의 진짜 매력은 그런 거거든요. 아, 자연이요. 네, 자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체코제니 콘텐츠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뭐 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가보질 못했는데 여긴 뭐 얘기만으로도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서 꼭 가보고 싶다. 저는 아이슬란드가 가고 싶거든요. 풍경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근데 제가 또뭐 영국이나 아일랜드까지는 가봤는데 거기서 한 번만 타면 아이슬란드로 갈 수 있는데 네. 그 기회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이슬란드가 보기 좋은 시즌과 시기가 계절이 되게 있는데 짧잖아요. 네. 네. 그때 가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 인터스텔라? 영화도 그쪽에서 많이 맞아요. 찍었다고 들었는데 네. 지구가 아닌 느낌의 풍경이라고 해서 꼭 아이슬란드를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저 생각이 있어요. 궁금한 게 그 사이에 체코는 다녀오셨나요? 아껴놓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 가봤구나.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물어와서 네. 100번째 가려고 지금 사실 이번에 이제 열흘 가까이 되는 연휴 기간 정말 길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기록을 보니까 인천공항만 일평균 이용객이 21만 7천 명. 일평균이요. 네, 와. 그러니까 역대 뭐 추석 연휴 중에 최다였다. 연휴뿐이 아니라 요새 보면은 최근에는 정말 해외 여행 많이들 가시는 것 같거든요. 네. 여행 유튜버로서 정말로 요새 많이들 해외로 나가시는구나 실감을 하고 계세요? 뉴스만 봐도 뭐 이번 연휴에 인천공항이 꽉 찼다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느껴지고 사실상 제가 여행지를 가 있어도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로컬을 좋아해서 로컬 밥집이나 식당,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뭐 이런 나라에서도 초세님 요 거기서도요? 파리나 일본이나 이런 대중적인 태국 이런 데 말고 동유럽, 맞아요. 뭐 이집트, 뭐 남미 이렇게 해서 네. 좀 더더욱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최근 들어서 여행 인기가 다시 높아졌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뭐 코로나 이후에 예전세를 이제 회복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 보이고요. 보복 여행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리고 SNS가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이렇게 찍어갖고 또 올리고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취미처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 것도 여행이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이고 이렇게 붐을 일으키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폭발하는 여행 수요 속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투자 인사이트를 깨워줄 미공개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Who runs the stream? 팬데믹 기간 동안 억눌렸었던 여행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무려 14억 명이 국경을 넘어서 해외로 갔다. 코로나 직전에 한 99%까지 회복을 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 이후에 여행객이 19년에 28%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몇 년 사이 이게 회복했다는 증가세가 대단하긴 한 것 같아요.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한국도 요새는 관광지로 인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회복을 하더니 올해 상반기에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무려 883만 명이나 됩니다. 오. 와, 상반기에만요. 역대 최고 수준이고요. 작년보다 약 14.6%
3.6% 증가한 셈이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곳들은 회복세인데 우리는 더 네, 많아졌다. 폭증을 했습니다. 최코제님 해외 많이 다니시니까 네. 현지인들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쵸, 많이 보죠. K-컬처, 뭐 K-팝 인기 많은 거 체감하세요? 저는 그거에 굉장히 수혜를 본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뭐 노스코리아 막 이러다가 그 다음에 온 게 이제 강남스타일, BTS, 요즘에는 캐대언. 아, 캐대언. 캐대언이네요. 메인 시티에 갔을 때는 당연히 한국인, 특히 제가 이제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와서 막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한국말로 하는 분도 제 영상에도 분명히 많고, 예전에는 하나하나의 뭐 BTS, 강남스타일 그 분야를 좋아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냥 K라는 그 문화가 MZ 사이들에서는 정말로 하나의 정말 주축 문화로 자리 잡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이 국경을 건너서 해외여행을 갔다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은 당일치기로 다녀올 수는 없으니까 어딘가에서 자야 된단 말이에요. 숙박 산업 규모도 엄청나게 커졌고 성장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떤가요? 글로벌 여행 숙박업 시장 규모가 2024년 기준으로 무려 8,800억 달러. 이게 2032년까지 가면요. 8년 뒤에는 1조 9,300억 달러, 2배가 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년 만에 시장이 2배로 커지는 거예요. 불과 8년 만에. 대단하지 않나요? 숙박업을 해야 되나요 그러면? 아,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요새는 정말 편하잖아요. 다들 뭐 플랫폼을 통해 갖고서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익스피디아라든지 아고다, 부킹닷컴, 호텔닷컴, 뭐 트립닷컴, 스카이스캐너 엄청 많잖아요. 네네. 따지고 보면은 이런 모든 플랫폼 앱들이 사실은 몇몇 글로벌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부킹닷컴, 아고다, 카약 저희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게 부킹홀딩스. 그 소속이고 익스피디아, 그다음에 호텔스닷컴은 또 익스피디아고로. 소비자인 저희는 다 다양하게 쓰는데 결국에는 돈 버는 데는 다 있다. 이렇습니다. 몰랐어요. 스카이스캐너 저희가 많이 쓰는데 원래 영국 기업이었잖아요. 중국 기업인 트립닷컴이 인수를 해서 이제 자회사가 됐습니다. 그럼 미국계 기업 둘, 네. 그리고 중국 기업 기업 하나. 이렇게가 그냥 장악을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부킹홀딩스가 압도적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에서 점유율 보면요. 부킹홀딩스가 무려 35.2%, 2등이 익스피디아 그룹이 19.7%, 4위 그룹인 트립닷컴 그룹이 10.3%거든요. 4위는 뭐예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최코제님 분명히 사용하셨을 거예요. 여행은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것. 에어비앤비 호스텔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에어비앤비예요. 아, 네. 기존에 약간 느슨했던 온라인 여행 산업에 뭔가 새로운 화두를 던진 그 컨셉 자체가 독보적이었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현지인 호스트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호텔처럼 집을 독채로 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호스트가 사는 집에 방 한 칸을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현지 정보를 많이 알 수 있고 에어비앤비에서 하는 독특한 체험들도 있어요. 근데 이 에어비앤비가 지금은 엄청난 기업이잖아요. 정말 공룡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땐 정말 월세도 제대로 못 냈다 얘기도 있어요. 에어비앤비가 시작부터 혁신적이긴 해요. 딱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스토리텔링과 서사가 쫙 펼쳐지거든요. 2008년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워낙에 집값이 비싼 동네잖아요. 월세 때문에 맨날 이 창업자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워낙에 컨퍼런스 많이 하잖아요. 호텔을 이제 못 잡은 참가자들한테 돈을 조금 받고 거실을 빌려줍니다. 매트리스 몇 개 깔고 거기서 이분이 이제 아이디어를 얻으신 거죠. 방 한 칸을 내주는 컨셉으로 시작하다가 이제는 독채를 내주는 이제 서비스가 그 나중에 생긴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엔젤 투자 60만 불이 들어오면서 이 비즈니스가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뭐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오늘날의 에어비앤비가 됐습니다. 제가 이제 여행 콘텐츠를 만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제 최코제님 뭐 파리 에펠탑 말고 현지인들만 가는 빵집 가주세요 이런 것도 많고, 로컬 여행이 궁금해지던 시점에 이런 에어비앤비라는 호텔이 비해서 저렴하고 로컬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 사업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원래 해야 되는 거는 투자, 인사이트. 요걸 이제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우리 얘기했었던 에어비앤비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전통 호텔 체인 어떨 것 같으세요? 전통적인 것들이 좀 주가가 떨어질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 주가가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럴 거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예상했던 거하고는 반대의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호텔 주식들은 계속 우상향인데 에어비앤비는 2021년에 고점을 찍고 지지부지 사람 속을 썩이고 내려가거나 보합세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대로 보셨어요. 에어비앤비 그럼 주가가 왜 이렇게 썩 좋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데 말이에요. 200개국 이상에서 10만 개가 넘는 도시와 마을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어떤 호텔 체인도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호스트만 해도 500만 명이 넘고요. 누적 게스트 20억 명. 근데 왜 주가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신기하죠? 네. 이건 리스크가 있다는 소리죠. 리스크.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제 슬랩시티를 갔다 왔는데 에어비앤비로 저는 또 예약을 했어요. 사진으로 그래도 사람이 뭔가 잘 수 있을 만한 느낌이긴 했는데 일단 문이 없더라고요. 야외 취침이라고 보면 돼요. 아, 그럼 다 보이겠네요,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죠. 그냥 막 바람도 불고 개도 짖고 옆에서 뭐 총소리도 좀 들리고 네, 새벽 3시에 이제 튀었죠. 근데 진짜로 정말 범죄 얘기가 꽤 있긴 하거든요. 뭐 텍사스 같은 데 보면은 왜 슈퍼 호스트라고 하죠. 이미 많은 사람이 방문을 했고 평점도 괜찮은. 근데 이게 몰래 카메라를 설치를 해갖고 투숙객들을 촬영을 하고 뭐 이런 범죄도 있었고 한국에도 사실 그런 범죄가 있었어요. 집주인이 20대 여성 투숙객을 상대로 해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10년 징역형을 받고 좀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있을 수 있죠. 끔찍한 범죄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 말고도 시스템적인 허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셨었잖아요. 문이 없고 총소리가 들리고. 근데 플랫폼 분쟁 해결 그거를 되게 애매하다 보니까 누가 이걸 책임져야 되냐? 환불도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공유경제라는 미명하에 호스트한테 책임을 좀 약간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또 이제 에어비앤비가 이제 순수한 의미의 공유경제 플랫폼이 맞나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들긴 하는데 전문 임대업자들이 이제 주택을 막 수백 채씩 이제 사서 이제 장기 임대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불법 호텔처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뉴욕이나 파리나 바르셀로나 관광객들 엄청 가는 이 세계적인 관광 도시는 에어비앤비 영업일수 제한, 신규 등록 금지 뭐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있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정부 당국의 강력한 규제 리스크가 있다? 함부로 투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지다 보니까 이거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 국면을 좀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다 용서되던 2010년대 말 2020년 초하고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좋은 시절 같다. 똑같습니다. 최근에 그래서인지 호텔 숙박이 다시 좀 인기를 얻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힐튼, 메리어트 그 말고도 다양한 호텔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글로벌 시장 규모로 봐도 럭셔리 호텔 세그먼트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팬데믹 전부터 길게 보면은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2023년, 24년을 기점으로 해서 확 떴단 말이에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코로나가 끝났다. 마스크 없화를 할 수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경기가 2022년까지 안 좋았었어요. 인플레이션 나오면서 경기 안 좋아지고 주가 망가지고 전반적으로 둔화가 됐었거든요. 근데 23년부터 서서히 회복되더니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비행기 타고 여행을 가는 이 시즌이 됩니다. 예전에는 코로나니까 혼자 여행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족도 다닐 수 있고 패키지도 다닐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호텔 체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현상에는 이제 동의하는데 이제 원인은 되게 복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초창기에 에어비앤비는 현지인의 따뜻한 환대와 이제 저렴한 가격이 굉장한 이제 메리트였는데 지금은 그런 메리트가 이제 둘 다 많이 사라졌고요. 에어비앤비도 나름 프레시한 기억을 주는 뭐 그런 신선한 앱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여행 얘기하니까는 가고 싶잖아요. 또 네, 떠나고 싶은데 우리가 커뮤니티로 여행을 그러면 떠나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주가와 관련된 게시글들을 통해서 미국 투자자들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시글을 살펴보면서 미국 투자자들의 생각을 읽어보고 영어 공부까지 해보는 시간입니다. Talks of the State. 아무래도 우리 강의의 핵심은 에어비앤비 였다 보니까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 게시글들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목부터 벌써 좀 재미가 있어요. Is there a stock worse than Airbnb? 많이 몰리셨나 봅니다, 이분은. 네. Over the 5 years period, it is down 10%. As a comparison, Booking Holdings is up over 200%. Expedia is up 120%. Hyatt up 170%. Hilton up to 15%. 다 올랐는데요? 보니까 5년 동안 이 에어비앤비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주가가 10% 떨어졌다. 아니 다 같이 떨어지면 괜찮은데. 우울합니다. 네. 우울합니다. 댓글 민심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I'm with you there. Staying at people's home is more stressful. I prefer hotels. Also, at the start, people priced their homes much cheaper than hotels. 공감하시나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제 이용하는 입장으로서 수수료 문제
정말 처음에 봤을 때 그 가격이 아니었는데 수수료와 청소비를 딱 들어가면은 진짜 호텔보다 더 비싼데 하는 경우도 진짜 있었고, 또 요즘에 이제 뭐 비즈니스 호텔이나 괜찮은 가격의 호텔들이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에어비앤비의 가격적인 메리트는 진짜로 개인적으로도 많이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They only grew single digit for their main customer in the US and Europe. That's worse compared to bookingholdings.com. This is worrying for a company positioned as a growth stock. 성장주라고 보기에는 그 성장세가 너무나 미약하다. 특히 부킹홀딩스랑 비교를 하면 그 차이가 좀 더 두드러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The majority of Airbnb business now is hotels and long-term stays, and experiences with short-term rentals still holding quite strong in recent years. They beat earning every quarter. 나쁘지 않게 보는 댓글 같아요. 이건 그래도 beat earnings. 분기 실적이 증권가의 전망치에 좀 뭐 부합한다? 아니면 좀 상회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사실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좋다고도 그렇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증권가 실적 전망치에 부합했다. 뭐 나쁘지 않네. 그래도 할 만큼은 했네. 근데 기대치는 못 채워서 한 요 정도 느낌입니다,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좋은 댓글은 없는 것 같아요. 네,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투자자들의 생각이고요. 이제 전문가의 시각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궁금해요, 맞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수익을 부르는 달러 톡스.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달았는데요. 우리 백창규 팀장님은 여행 산업 중에 어디가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의 여행 산업의 키워드 두 가지, 경험. 그리고 하나는 양극화된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여행이라는 게 트렌드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유망한 주식이었었는데 어쩌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하다가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경험과 양극화, 이 두 가지 흐름에 모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맨날 나왔잖아요. 네. 할 때마다 ETF 하라. 맞습니다. 네. ETF를 활용하시면 돼요. 특정 기업의 리스크는 좀 피하고요. 그 산업 전체 성장에 투자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ETF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저는 두 개를 좋아해요. 하나는 Away라는 건데요. 그 이름을 읽어보면 Travel Tech ETF예요. 이름 그대로 여행 기술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플랫폼 기업들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ETF의 포트폴리오를 쫙 열어보면은 에어비앤비, 부킹홀딩스, 익스피디아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비중을 크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방식이 점점 더 기술 중심으로 이러한 큰 흐름과 사조에 투자하고 싶다면 요게 맞아요. 정말 이제 여행 산업에 이제 어벤져스를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느낌이네요. 두 번째는 매즈라고 해서요. 호텔에 투자하는 겁니다. 오. 하얏트나 힐튼이나 메리엇이나 전통적인 호텔 체인 그리고 관련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들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럭셔리 호텔들의 보장된 경험 여기에 투자하고 싶다? 그럼 매즈가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ETF는 항상 좋은 전략 같기는 해요. 우리가 뭔가 잘 모르고 불안할 때는 ETF를 찾아라. 이걸로 퉁치지 마시고요. 이제 개별 종목으로 좀 돌아가 보자고요. 에어비앤비냐 호텔이냐? 에어비앤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압도적인 인지도, 훌륭한 기업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 앞서 언급했던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어요.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뉴욕이나 파리, 뭐 주요 도시들에서 규제 리스크가 너무 세요. 매출액 증대에 이렇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요. 두 번째로는 끊이지 않는 안전 문제 있잖아요. 성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뭐 도난이라든가 브랜드 신뢰도를 계속 깎아먹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 동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지부진해요. 혁신의 아이콘인 거 오케이. 근데 투자하기에 좋으냐? 좀 퀘스천 마크가 너무 많이 붙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여행자 입장에서도 에어비앤비가 이제 복불복 이미지가 너무 강해져가지고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지점에서 전통의 강자들 네, 뭐 메리어트나 힐튼 같은 거 저희가 딱 듣는 순간 편하겠다, 비싸겠다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신뢰하고요, 예측 가능성이 된 거예요. 내가 돈 이만큼 쓰지만 이 정도는 좋을 거야 이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가치가 오히려 새로운 무기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인 성장을 좀 원하시는 투자자시라면 혁신의 아이콘보다 안정적이고 검증된 회사에 투자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계 구도는 그렇다 치는데 좀 더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걸 모두 이어주는 플랫폼 기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여행 산업 뒤에 이렇게 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숨은 지배자 아닐까. 마스터마인드. 대표적인 기업이 부킹홀딩스. 저희 다 쓰고 있잖아요. 호텔도 되고요. 항공권, 렌터카, 뭐 현지 투어 다 되잖아요. 에어비앤비가 숙박이라는 좀 특정 분야죠. 어떻게 보면.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수직적인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킹홀딩스 같은 플랫폼은
수평적으로 다양한 걸 다루다 보니까 좀 이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행자니까 여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경쟁들이 치열해지면 좀 더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잖아요. 제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최코제님, 오늘 강의를 세 줄로 요약을 해주신다면? 첫 번째, 경험 경제 시대와 경기 회복 국면이 맞물려 여행 산업은 성장할 것이다. 두 번째, 숙박업계는 이제 럭셔리 호텔과 에어비앤비로 나눌 수 있는데 최근 럭셔리 호텔의 성장세가 더 뚜렷하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기업은 소리 없는 승자가 될 것이다. 이야, 완벽한. 잘 이해했나요? 아우, 훌륭하십니다. 오늘 저희와 이렇게 미공개 강의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경제에 관련된 그런 지식과 미국에 사신 그런 경험도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촬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사실 여행이라고 하면 굉장히 설레는 단어잖아요. 근데 이 설레는 단어 뒤에 이렇게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이 있었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놀랐고요. 보장된 편안함이냐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특별함이냐, 이게 단순히 여행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개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Thanks for tuning in. Till next time, from your host 김진이었습니다.